그렇다면 저희 집 아이들 무슨 문제집 푸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집 아이들은요 풀어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의 학습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특히 수학, 그 중에서도 초등 연산 문제집을 구체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언제나 마무리는 선생님은 어떤 문제집 추천하시나요? 문제집 좀 추천해주세요. 라는 문제집에 대한 질문이에요. 과연 선생님이 말하는 그 조건에 딱 맞는 그런 문제집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아이마다 다릅니다. 아, 이게 뭐야? 라는 반응이 좀 들려오는 듯 하지만 같은 학년의 비슷한 수준의 아이라도 강점과 약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동단결해서 이것만이 유일한 문제집입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문제집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에게는 이 문제집이 괜찮겠다, 이런 판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곳 어디든 학교는 협찬, 광고, 홍보 이런 건 전혀 진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집의 특성들은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으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수학 문제집, 그 중에 연산 문제집은 특히 종류가 굉장히 많죠. 유아부터 고등까지 연산 문제집은 단계를 나눠서 출판사마다 나오지만 특히 초등은 교육과정에서 연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연산 문제집의 공급량이 특히나 더 많습니다. 또 중학년, 또 저학년 과정에 연산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아이들 연산 문제집 굉장히 많이 풀고 있을 거예요. 이 시기의 아이들이 연산 문제집을 푸는 건 괜찮은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개념학습. 특히 어릴수록 구체물로 이해하는 개념학습이 선행되어야 해요. 아이들이 사칙연산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푸는 방법만 기계적으로 익히는 것이 연산학습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도 적당량의 연습량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적당량이 중요한데요. 너무 반복적으로 많은 양의 문제를 풀게 하면 연산 실수가 더 빈번해질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사고의 과정을 생략하고 기계적으로 풀다가 연산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집중력도 같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굳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의미 없는 반복 학습이 바로 이런 거죠. 연산 실력이 수학 실력이 아니에요. 연산은 단지 수학 실력의 기본기를 형성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없다는 거고, 그죠?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빨리 푸는 것보다 정확하게 푸는 것. 이 정확도가 더 우선이 돼야 되니까 너무 느리지만 않는다면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는 들이지 마세요. 딱 필요한 만큼만 훈련하고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연산 문제집을 추천드릴 건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기준은 우리 아이의 학습 스타일과 또 아이의 연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학습 스타일이 이렇다, 또 수학을 좀 잘하는 편이다, 기초부터 좀 다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성향과 수준에 맞게 어떤 문제집이 맞을지 한번 가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개념학습이 부족한 경우. 이건 계산 실수가 잦다는 것과는 의미가 달라요. 개념학습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직 잘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 가깝죠. 이 경우에는 사실 문제집을 먼저 집어들 게 아니라 교과서 개념부터 다시 학습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지만 이것저것 병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산 문제집을 선택할 때 개념 설명이 잘 나와 있는 그런 문제집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또 학습하는 입장에서도 서로 수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집이 있냐면 하루 한 장 속셈, 기적의 계산법, 센 연산, 마지막으로 개념 라이트 연산이 있어요. 당연히 그 외의 것들도 많고요. 하지만 문제집의 개념을 설명해 놓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약간의 설명을 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대충 한번 훑어보고 문제 풀기 바로 시작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개념을 설명해 주기에 여러 이유로 좀 곤란하다 하신다면 동영상 강의가 제공되는 센 연산이 있어요.
개념과 원리를 강의 영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충이 필요하다면 활용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학습량이 너무 많으면 부담스러워한다. 이 경우에는 하루 한 장 쏙셈, 기적의 계산법. 이 두 문제집은 한 장씩 낱장 형태로 떼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학습량에 대한 부담감이 적을 수 있어요.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가볍게 하기는 좋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문제량이 조금 적나? 라고 느껴질 수도는 있어요. 이 두 권 중에 기적의 계산법은 단원 구성에서 좀 특이한 점이 매 권마다 제일 마지막 단원에 방정식을 넣어놨어요. 그것도 1학년 거부터요. 초등에서는 그 방정식이라는 용어 자체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식 중간에 네모가 있는 그 식 바꾸기 문제는 종종 나오거든요. 그런 유형의 문제를 따로 모아서 한 단원으로 구성해 놓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 학교 진도랑 맞춰서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센 연산과 비상에서 나오는 개념 연산 라이트가 괜찮아요. 많은 연산 문제집들은 도형, 측정, 규칙성과 같은 단원들은 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집들은 학교 교육과정과 거의 같은 단원 구성으로 도형, 측정, 규칙성 단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또 다 한 학기에 한 권씩 이렇게 맞춰서 풀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두 문제집 말고 천재에서 나오는 빅터 연산도 있는데 이 빅터 연산도 학교 진도랑 맞춰서 하기는 괜찮아요. 완전히 단원명이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도형이나 측정 부분에서 다루는 연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연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 풀면서 금방 지루해하는 스타일이라면 빅터 연산과 하루 한 장 쏙셈. 빅터 연산은 단순 계산에서 약간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수수께끼, 연상 문제 이런 변형 문제들을 좀 수록하고 있어요. 또 QR코드로 문제 풀기가 가능하고요. 또 앞에서 설명 잠깐 드렸던 하루 한 장 쏙셈은 하루 한 장 앱이 있어서 게임이나 배지 모으기 이런 거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약간의 동기부여가 될지도 몰라요. 그 다음 개념은 잘 잡혀 있는데 적당한 연습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성비가 좋은 일일 수학 괜찮아요. 인터넷에서 일일 수학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학년별, 단원별로 연산학습지를 무료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돈 대신 약간의 수고로움이 든다는 거. 이 학습지가 깔끔하게 문제로만 되어 있는데 의외로 이런 깔끔함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다음 개념도 잘 잡혀 있으니 아주 조금만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 한다면 기적의 계산법 그 시리즈에 나오는 응용업 그리고 개념 연산 라이트 시리즈 다음에 있는 개념 연산 파워, 이 중에서 기적의 계산법 응용업은 하루 한 장 구성인데 앞면은 기본 연산, 뒷면은 응용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부담감은 적겠죠. 그 하루 학습량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응용 문제라고 하더라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난이도에 대한 부담감도 없을 거예요. 개념 연산 파워는 마찬가지로 라이트 앱의 난이도가 확 높아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대신 문장제 문제가 매 단원마다 수록되어 있다는 게 약간의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좋아한다. 문제수가 많아도 그리 힘들어하지 않는다. 난이도를 약간 더 높이고 싶다. 이런 경우라면 디딤돌에서 나오는 최상위 연산 추천드려요. 이것도 학년 교육과정 구성에 맞춘 내용이긴 한데 도형, 측정, 규칙성과 같은 단원들은 빠져 있어요. 대신 단위가 있는 사칙 연산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진짜 많이 틀리는 단위가 있는 연산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있어요. 또 단순 계산 훈련을 넘어서 약간의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또 같은 유형의 연산이라도 방법을 달리해서 풀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제집이에요. 그런데 문제수가 많은 편이에요.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엄마 눈에는 장점, 안타깝게도 아이 눈에는 단점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 문제집에서 나오는 난이도가 약간 있는 문제들은 풀어도 또 풀지 않아도 무방한 정도. 그렇다고 해서 수준이 너무 높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연산 문제집 자체가 수준이 너무 높은 문제, 또 어려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건 거의 없거든요. 자, 또 그 다음 우리 애는 진짜 수학을 좋아한다. 특히 사고력 문제 푸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한다. 그렇다면 CMS에서 나오는 상위권 연산 960, 예비 초등부터 초등 4학년까지 단계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P 단계가 초등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의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예비 초등 단계.
그래서 실제로 구매를 만약에 하신다면 안에 있는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사셔야 해요. 우리 애가 2학년이라고 2학년 거 무턱대고 사시면 약간 수준과 진도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연산 문제집과 약간의 구성이 좀 다르거든요. 이 상위권 연산 960에서는 문제를 푸는 방법, 또 연산 방법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 즉 생각을 한 단계 더 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좋아하는 데다가 잘하는데 단순 반복 연산은 너무 싫어한다, 이런 아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 문제집이에요. 하지만 모든 연산 문제집이 마찬가지지만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라도 결국은 숫자만 조금 바꿔서 반복 패턴형 문제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애는 아직 좀 어려요 하는 경우라면 소마생 괜찮아요. 이것도 유아부터 초등 4학년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한 학년당 문제집 건수가 6권에서 8권 정도, 좀 많은 편이죠. 내용이 원리부터 응용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지겹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구체물을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작 활동은 아니지만 어린 친구들에게는 약간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저희 집 아이들 무슨 문제집 푸는지 궁금하시죠? 혹시 예상되시나요? 저희 집 아이들은요, 기탄 수학 풀어요. 제가 고른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직접 고른 문제집이에요. 기탄 수학은 단순 계산, 연산 연습 문제 위주예요. 소위 말하는 드릴형 문제들, 개념을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단계는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력 훈련에 집중하는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이 굉장히 스몰 사이즈에 단계가 엄청 세분화되어 있어요. 또 방문 수업 교재랑 굉장히 좀 흡사하죠. 저희 아이들이 이 문제집을 고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른들의 사고방식과는 약간 다를 수도는 있는데요. 이 큰 사이즈의 문제집 한 장, 두 장 푸는 것보다 이 책 사이즈는 생략하고 나 2장 풀었어, 3장 풀었어, 벌써 한 권 다 떼고 새 책 들어가, 뭐 이런 거에서 오는 성취감, 이 한 장 풀었다 보다 여러 장 풀었다고 말하고 싶은, 또 한 권 풀었다 보다 결국은 같은 양이지만 여러 권 풀었다, 이게 더 뿌듯하다는 그런 느낌 혹시 이해하시나요? 전 다양한 유형과 난이도가 있는 문제집을 풀기를 원했지만 정작 문제를 풀어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은 그 취향이 아니었던 거죠. 이럴 때는 아이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존중해줘야죠. 어떤 교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부 정서로 공부를 했는가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해요. 또 초등 졸업 때까지 한 문제집에 그렇게 지조를 지킬 필요도 없어요. 하다가 다른 문제집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아이와 잘 맞는 문제집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 문제집 말고요. 한두 차례쯤은 문제집 선택에 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이가 거부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문제집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해요. 또 문제집을 잘 선택했다 하더라도 문제수가 너무 많으면 좀 줄여야 하고, 또 너무 쉬운 문제가 반복이 되면 단계를 올려주도록 하세요. 문제집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지겹지 않게 이 속도감과 변화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연산은 그렇게 진행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 연산 문제집을 선택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